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로보티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0만 9,080원에 6%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제가 12월 달, 네. 예, 그러니까 이번 5월 달에 매수를 해가지고 해서 중간중간에 네. 수익을 봤는데, 네. 12월 달에 고점에 있었을 때 계속 올라갈 줄 알고 고점에 네. 지금 매수한 종목이 네. 현재 지금 손실로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네. 예, 매수가가 지금 높기 때문에 네. 예, 26년도에는 로봇도 좀 비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쵸. 지금 현재 네. 매수가가 높아서 매수가까지 네. 제가 그 홀딩을 해도 수익으로 네. 좀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을지 네. 그게 좀 시청자님. 궁금해서요. 네. 12월 고점에 사셔서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로봇 관련해서 말씀대로 긍정적인 전망들이 정말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전고점을 좀 탈환해 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아까 이정호 대표님께서 전망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한번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팬메일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로봇주 여쭤볼까요? 민푸른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네, 민푸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예,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고점에 사셔서 더 조금 걱정되시겠어요, 그죠? 네. 요거 6%만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5월 달부터 제가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12월 한 12일쯤 근처에서 제일 고점일 때 추가로 더 매수를 하고 일부는 그때 매도를 했는데 매도한 수량보다 매수한 수량이 좀 더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6%가 지금 홀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일단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혹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추가 매수는 어떠세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종목이 많아가지고 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많지가 않아서 혹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네. 몇 프로를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다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 두 가지 제가 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사실 네. 추가 매수를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냥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아무래도 좀 고점이기도 하고 지금 매수가가 딱 30만 원 부근이 제일 저항 라인이 좀 가장 큰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30만 원 아래로 어쨌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30만 원을 갈 때 한 번에 통과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저항받고 또 다시 이렇게 조금 있다 올라갈지가 제가 조금 그게 걱정이 돼서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냥 기다리시면 30만 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매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면 이 똑같은 6% 정도만 이렇게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 하나요? 라고 할 때는요. 반등을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CES가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로봇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지금 충분한 시기인데 로보티즈는 많이 못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얘가 지금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로봇의 시가총액 1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두 번째가 두산 로보틱스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로보티즈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엉덩이가 이제 많이 무거워졌고 요 방향을 바꾸는데도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30만 원 아래의 얘기겠지만 반등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단기 이평선 위에 주가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얘가 만약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만 딱 찍고 올라와주면 너무 좋지만 그 아래도 사실 약간 머물다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말씀드릴 수가 지금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반등 확인 후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때 하시고,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이 비중이 조금 부담스러운데라고 하시면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이제 수정된 평단가에서 다시 덜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중은 다시 원래대로 되는데 이제 평단가는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 매수를 안 하셔도 된다는 점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목표가를 설정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호흡을 좀 길게 가지시고 한 2월 3월, 늦으면 3월 그때까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가 또 높기 때문에 반등 시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 추가 매수 후에 비중 축소하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새해도 꼭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원익홀딩스요. 원익홀딩스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28,000원이요. 비중은요? 70%요. 28,000원에 70%세요. 네네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비중도 70%신데 언제쯤 매도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역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어제 정말 강하게 올라줬거든요. 2026년 전망 내가 한번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펠말 들어주세요. 네, 이정은.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정말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적정한 가격대 잘 들고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극대화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추가 매수 불탁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평단가가 조금 올라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럼 처음부터 비중을 네. 70% 들어가시면서 갖고 계신 거였어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에서 딱 잘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5만 원 이상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커요. 지금 액추레이터나 다른 감속기나 이런 부분은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로봇성 관련해 가지고는 잘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나 엔비디아랑 어느 정도 기술 협력 관계나 이런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증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원익홀딩스 자회사에서 원익 로보틱스에서 만든 제품이 이제 유럽의 CE 인증까지도 획득하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유럽에 이제는 판매나 이런 부분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까지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비중이 70%면은 되게 많습니다. 물론 내가 이 종목 갖고 거의 28,000원에 들어가서 5만 원까지 되면은 거의 수익률이 100% 정도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5만 원부터는 조금씩 정리를 하는 부분, 5만 원대 5% 정도를 정리를 하시고요. 5만 1,000원대 또 5%를 정리를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조금 더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CES 전까지 비중을 한 20% 정도를 덜어내시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물론 CES 이후로 추가적인 로봇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오면서 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구간과 목석 가리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원익홀딩스가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본다면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격적인 측면은 이번 연도에 25년도에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뭐냐라고 본다면 원익홀딩스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의 100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흐름이 내년 26년도까지 더욱더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CES가 저는 로봇 관련주들의 한 번에 어느 정도 세론이나 로봇 옥석 가리기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비중 20% 정도를 정리를 하시고요. 계속적으로 5만 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비중 20% 정도는 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 이 로봇성 관련해가지고 메타나 엔비디아의 본격적인 납품 시그널과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진다고 본다면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20%는 꼭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랠리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비중을 점진적으로 한번 줄여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CES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랄게요. 저희 2026년을 앞두고 종목 상담 많이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0220-4989번이나 샵 2034로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삼성전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0%에 16만 원요. 네, 삼성전기 20%에 16만 원이세요.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혹시 TV 소리는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 저희 우선 상담 종목인데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제가 산지 한 3년이 됐는데요. 네네네. 제 목표가가 네. 26만 원이었는데 지금 네네. 거의 26만 원 달해 가는데 네. 그 사람이 또 욕심이 생기네요. 네. 그래서 이걸 26만 원 넘어서 네. 매도를 해야 되나 네. 어떻게 되나. 네, 목표가가 원래 26만 원이셨는데 20만 원 넘어도 계속 홀딩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봐야 될지 네, 두 분 중에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 이정호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결론부터 말씀해드리면은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가격에 잘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이 더 이번 연도보다 더 호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다들 알다시피 삼성전기는 MLCC, 카메라 모듈 그리고 기판 이렇게까지 다 하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다 세 가지의 업종이나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부분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각광을 받는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고 MLCC나 이런 부분이 또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기존보다 10배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지금은 거의 풍기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기판 관련해가지고는 이제는 또 삼성전기나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삼성의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에 이제 수주를 줬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기도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막 손이 너무 팔고 싶고 막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호황에서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삼성전기까지도 같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언제 파시는 게 좋냐라고 본다면 내년 3월 달 이후에 지금 가격을 볼 때가 아니라 삼성전기는 내년 3월 달 이후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이 주가가 더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구나. 만약 내년 3월 달쯤이면 저는 충분히 30만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서 어느 정도 이번 연도의 전망성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서 계속적으로 한 달 단위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을 하시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꺾이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정리해도 저는 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가격대로 말씀을 해드리면은 35만 원 이상부터는 약간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때도 이제는 또 35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5만 원부터는 그때는 비중 한 5% 정도를 덜어내자.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하자.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팔기보다는 내년 3월에 실적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새해 선물 같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이더스 제약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30원 네. 9%. 1830원에 9%세요. 예. 네, 이 종목 어제 장중 급등 나와줬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새해에는 다시 좀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제약바이오 새해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민프롬 대표. 네, 민프롬 대표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요거 막 급등할 때 사신 거예요? 예,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신 거죠? 12월 17일 날. 알겠습니다. 요거를요,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린 거는요, 손실보지 말고 탈출하라는 의미로 보유를 드린 거예요. 예, 예. 일단, 위더스 제약이 왜 급등을 한지는 아시죠? 예, 예. 예, 탈모 때문에 이제 예, 이재명 예. 대통령의 탈모 요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한 건데 지금 이 종목 차트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리고 시총도 1,1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오래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좀 승률이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급등 나오면 바로 그냥 매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요게 제가 왜 보유 의견을 드렸냐면 일단 지금 손절하지 않고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린 거고 이 모멘텀이 제대로 작용을 하든 하지 않든 급등이 나오면 그냥 바로 파세요. 이해하셨죠? 예, 예. 요거는 한번 물리면 1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손절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손절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 타이밍이 타이트하게 잡으면 8,300원 부근이에요. 이 8,300원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이거 7,700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20일 이평까지 열려 있어요. 이런 종목은요. 기술적으로 조금 분석을 하는 게 잘 맞습니다. 오히려 시총이 작고 테마성 이슈로 이제 급등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에서 어떤 이 기준점을 딱 이탈했을 때 바로 그냥 손절을 하셔야지 이 손절 타이밍을 안 놓칠 수 있어요. 요거 아니야 다시 오를 거야 하다가는 다시 이제 6,000원대로까지 다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8,300원은 8,300원 이탈했다고 바로 손절이 아니라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이 8,300원 아래로 형성이 된다 이러면은 요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최소 절반은 파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얘가 왜 아직 모멘텀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단 대통령이 이제 그 정책 탈모에 관한 부분이 지금은 아직 어떤 뭔가 해결이 된다거나 뭐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없지만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상한가 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크게 보유 의견을 드렸던 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센티멘탈적으로 굉장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이 종목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올라온다면 이제 그때 이제 매도 시점을 조금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매수가에 그 돈 나오면 팔으라는 거죠? 네, 맞아요. 요거는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요. 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너무 고생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 부근이 오면은 이제 매도 버튼에 이제 마우스 갖다 대시고 이제 조금 더 가냐 아니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바로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도 이렇게 낫습니다. 밀어넣습니다. 뭐 엉카만 나오면 바로 팔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돈 감사합니다. 많이 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급등 시 매도하는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신년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SK 하이닉스 네. 59만 3천 원 10%예요. SK하이닉스 59만 3천 원에 10%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2026년에 좀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반도체 대장주들이 정말 질주를 이어가고 있어요.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팬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네, 민프롬 대표님이 먼저 드셨네요. 네, 민프롬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이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먼저 30만 원 후반에 한번 샀다가 55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또 더 오르길래 다시 샀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요거 제가 매도 가격이랑 매도 시점을
이게 지금에서 전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수정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으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가격 말고 기간으로 매도 시점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네. 가장 큰 거. 1분기. 1분기 이제 상황을 보고 뭔가 시장이 변수가 없다 그러면 2분기로 조금 이런 식으로 좀 미루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가격만 보고 또는 이 차트만 보면은 정말 높아요. 그죠? 이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선 위에서 놀고 있고 전고점도 지금 돌파한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조정이 와서 이 60만 원대로 다시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악재가 있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매수하신 이유가 뭐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보고 이렇게 매도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자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섹터, 즉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우리 증시를 5,000피로 끌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그냥 놔두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수단이 한 5,000원을 찍었다라고 하시면 그때 매도를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그래서 제가 가격을 약간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코스피가 5,000단에 거의 다 근접해 가는데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뭐 4,900, 4,850 막 요런데 그때 SK하이닉스가 가격이 얼마가 되어 있을지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런 좀 지수 단위랑 시장 흐름에 맞춰서 매도 시점을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나온 게 있잖아요. 지금 네. 100만 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높은 거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내년도 반도체 전망도 굉장히 좋아지면 목표 주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정해놓기보다는 일단 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보자. 1분기 한 2, 3월 때 다시 한번 고려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지금은 놔두시고 왜냐면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이 며칠 사이에 급등을 하는 상황이고 1월 달에도 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매도 가격을 좀 정하기는 조금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주가가 나왔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100만 원이다 하면 10%만 빼고 생각을 하세요. 목표 주가 100만 원이면 나는 90만 원에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이 목표 주가의 10% 뺀 게 보통 고점인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계산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가격보다는 시점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코스피 5,000이 돌파됐을 때 한번 매도를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삼성 SDI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만 7,500원 20%요. 아, 31만 7,500원에 20%세요. 네. 네, 손실 중이셔서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이게 지금 어제도 악재가 막 터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게 2차 전지가 어떻게 될지 이게 네. 좀 궁금해서요. 아, 어제 말씀대로 악재가 터지면서 2차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2026년엔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내가 한번 2차 전지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펜마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혹시 이정호 대표님 괜찮으실까요? 지금 흔들고 네. 계십니다. 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예, 네, 상담해 맞습니다. 주시죠. 아, 네. 시청자님, 혹시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들어가셨다가 수익권이었다가 지금 약간의 손실권으로 돌아오신 건가요, 혹시? 제가 11월 초에 들어갔습니다. 아, 11월 초에요? 예. 아, 그럼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와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악재가 연속으로 2개가 연속으로 터져주면서 조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포드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해지 그리고 LNF의 뭐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 관련된 악재 공시 뭐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2차 전지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다운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세가 나왔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
라고 본다면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ESS 관련해가지고 뭐 리튬이나 이런 부분, ES 관련해가지고 전기차나 뭐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 자체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어떻게 보면 AI 시대로 가면서 ESS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늘고 있지만 중국산 리튬이나 이런 부분은 떨어진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모습세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쪽으로 러브콜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보여줘야 될 건 뭐냐라고 본다면 전 실적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를 보면 LG 에너지솔루션,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실적이 개선되는 걸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나머지 기업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와줬는데요. 이젠 그 두 가지 기업 말고도 다른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내년 전망에서는 이제 흑자를 어느 정도 탈피하면서 이제 적자를 탈피하면서 흑자까지도 전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팔 때는 아니다. 하지만 손절가를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부분이 25만 원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본다면 작전상 후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다시피 올라갈 땐 또 급박하게 많이 올라가는 모세가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암흑기가 나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재진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적인 측면으로 25만 원을 이탈한 보면은 만약에 손절을 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가격대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지났다가 25만 원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라고 본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저는 내년은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조금은 나아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팔 때보다는 내년 1분기 실적까지는 보고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분기 정도까지는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보여줄 건 실적 개선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PSK 홀딩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6,400원에 50%요. 46,400원에 50%세요. 어제 샀거든요. 어제 사셨어요. 예. 네, 이 종목 어제 사셨는데 비중이 또 50%나 되셔서 신경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또 두 분께 여쭤볼게요.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좀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내가 한번 상담 도와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민프름 대표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민프름이요. 네,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거 50% 들어가셨잖아요. 예.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않고 지금 들어가신 건가요? 지금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계속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바닥인 것 같다고 샀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장기적인 전망과 좀 단기적인 전망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실적하고 목표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PSK 홀딩스가 좀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이 6만 원 단도 조금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와중에 이 단기적인 전망이 조금 중요한데 제가 왜 6만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냐면요. 일단 반도체 장비주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주사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PSK가 아니라 홀딩스니까 그 코스닥 이제 정책 활성화 정책에도 힘입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지주사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지금 계속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플러스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더 잘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단기적인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비중이 조금 걱정이에요. 혹시 지금 화면 보고 계신가요? 예. 네, 화면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부딪히면 빠지고 하늘색 선이 부딪히면 약간 반등했다가 이 또 하늘색 선에서 다시 반등을 하죠. 이 빨간색 선과 하늘색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많이 쓰는 볼리저 밴드 이제
요 상한선과 하한선인데 지금 요 상한선 라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힘이 좋으면요.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계속 타고 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거든요. 이 빨간 선과 하늘색 선 이 사이가 지금 이 98%의 확률로 여기 주가가 이 안에 존재한다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 위로 올라가면 이 회귀 본능에 의해서 다시 빨간색 선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을 위로 같이 타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이평선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제가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빨간색 선에 닿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이 조정은 폭이 어디까지냐? 바로 이 회색 선, 하늘색 선까지. 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왔을 때 물론 내가 손절하지 않고 쭉 홀딩하고 6만 원까지 바라보면 당연히 손실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변수가 있거나 조정이 왔을 때 배가 아프기도 하고 저렇게 비중이 많으면 추가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절반 덜어내시고 조정이 오면은 다시 그 절반을 조금 사셔서 홀딩을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단기적인 전망입니다. 근데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내가 목표가를 6만 원으로 보겠다라고 하시고 쭉 홀딩하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지주사, 그다음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이 어디서 저항을 받냐면 이 5만 5천 원 부근에 지금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만 5천 원을 넘게 되면은 당연히 6만 원 향해서 가는 건데 만약에 6만 원까지도 돌파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야 이거 7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6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6만 원 돌파하고도 시장 분위기 좋고 힘 좋고 뭔가 이 정책적으로 계속 이게 나온다. 그러면 계속 홀딩. 이해하셨죠? 예, 예. 그래서 1차 목표가 6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많이 버세요. 예. 네,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반 매도 후에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6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다가올 2026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랄게요. 이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정호 대표님. 네. 내일이면 또 2026년인데 새해 다짐 같은 거 좀 있으실까요? 새해 다짐이요? 통화 중이어서 새해 다짐 같은 거 아직 생각은 안 했는데요. 좀 생각을 해보자고 본다면 이번 연도처럼 뭐 건강하자 뭐 이런 게 제일 다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돈보단 건강이 최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주식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제일 쉽게 하는 거는 뭐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제가 어저께 전화드렸었는데 그 영업시간 끝나가지고서 연락이 없으셔가지고서요. 네. 그래서 문자를 드렸는데 지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LS 머트리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매수가가 31,467원인데 네. 90%거든요. 지금 2년 전에 제가 했거든요. 2년 전에요? 예. 그때 2차 전지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서 매수를 했는데 네. 원래 그 5만 원 미만까지 그게 올라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타기 해가지고서 한 금액이 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비중이 너무 많으신데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신 거 아니면 추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그 주식 공부한 지는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네. 그때 저희 남편이 이거를 처음에 했을 때 네. 조금 이제 그 이득을 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떻게 한 번에 이게 몰빵한 게 아니고 네.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서 조금 넣은 게 이렇게 돼버렸던 거거든요. 비중이 지금 너무 많고 이러면은 맞아요. 뭐가 문제냐면 시장은 이번 연도 진짜 코스피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70%가 너무 이렇게 올랐는데 이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번 연도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맞아요.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가 될 때 투자할 때 제일 힘들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근데 비중까지도 많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게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손절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손절하고 싶은데 너무 거기다가 돈이 몰빵이 다 돼 있어서 네. 손절하는 건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제가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이 회사 실적을 보시면은 상장하고 나서 23년도에 상장을 하고 나서요, 실적이 네네.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상장했을 때 이제 130억대 벌었고 24년도 때는 절반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 이번 맞아요. 연도를 보면은 또 1분기 때 적자, 뭐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없고 3분기 때 또 적자, 4분기 때 만약에 여기서 흑자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적자일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부분이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장하고 나서 계속된 주가도 떨어지는데 실적까지도 적자야. 뭐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뭐 2차 전지뿐인데 약간 잘 못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LS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LS 그룹에서 뭐 주력으로 하는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저는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대로서는 저는 15,000원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15,000원 부근에 선을 그어 보시면 이번 연도 가격대 제일 높았던 부분이 딱 15,000원 구간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25년도에서는 어느 정도 흑자를 만들었을 때 주가라고 본다면 26년도 때 이제 적자나 이런 회사로 돌입이 된다라고, 25년도에 이제 적자나 이런 부분 돌입하면서 26년도로 가면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재가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15,000원 부분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비중을 덜어내시고, 차라리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고점에 있는데도 계속적인 좋은 얘기나 아니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돈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5,000원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분할 손절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15,000원까지는 어찌됐건 하면은 분할 매도를 갖다가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조금씩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예. 감사드리고 또 이게 그 뭐지? 상담 신청하는 게 한 건씩만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나중에 또 연락 주시면은 또 말씀해 드릴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전략 잘 참고하셔서 새해는 꼭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민프롬 대표님. 민프롬 대표님은 새해 다짐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25년보다 더 벌자?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장 보는 거 맨날 돈 벌려고 맨날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듣고 하는 거잖아요. 혹시 예, 건강보다 돈이신 걸까요? 돈이 있어야 건강이 안 좋아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뭐 사실 건강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요. 저는 돈이 있어야 건강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너무 염세적인가요? 그래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주식할 때 이런 종목은 꼭 좀 피해라는 종목이 좀 있을까요? 저는 여보세요? 네,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주를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트레이더야라고 생각하는 고수분들은 제외입니다. 이거는 초보자들 또는 이제 손이 빠르지 못하신 분들 또는 이제 이 장 내내 이제 컴퓨터 앞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요? 종목이 그럼 덱스터로 할게요. 덱스터요. 네네. 아이고, 그러면 매수가와 비중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7,000원에 한 20%요. 7,000원에 20%요? 네네. 7,000원에 20%면 언제 이거 매수하신 거예요? 이게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때 한참 오징어 게임 할 때 그때 못 팔았어요. 제가 저도 예. 이게 지금 사실 1년 정도면은 10,000원도 넘은 걸 보시긴 하셨죠? 그때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아니에요? 예.
일단은 비중이 20%인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종목은 완연한 하락 추세라서 네네. 일단 완연한 하락 추세일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든 손절이든. 왜냐면 일단은 지금 손절 타이밍은 놓쳤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전략을 짤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비중이에요. 네. 근데 지금 비중이 20%인데 이 덱스터라는 종목은 이 종목의 비중을 40%나 둘 만큼의 어떤 이런 퀄리티 있는 종목이 지금은 아니거든요. 네네. 시장에서 지금 사실 덱스터 같은 종목은 조금 소외가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예. 거기다 시총이 1,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빠른 탈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추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도 저 조금 요거를 제가 사고팔고를 잘 못해요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놔두세요. 왜냐면 네네. 이게 어차피 시장이 흐름이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다시 7,000원은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얼마나 걸리느냐가 조금 중요한 문제라서 오긴 올지만 요거를 조금 빠르게 땡기고 싶다고 하시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타이트하게 그 손실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 시점은요,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5,000원 이상은 조금 올라타야 됩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얘가 네네. 반등이 그냥 잠깐의 데드캣 바운스인지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아니,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예, 그럼 말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락을 하더라도 일직선으로 쭉 직선으로 빠지지 않잖아요. 하락하다가도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네.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 5,000원 이상 전 저점 여기 5,000원 이상은 조금 올라타야지 이제 추세 전환을 조금 하려나 싶을 거고 덱스터 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다시 좀 재조명을 받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사이클이나 어떤 이 콘텐츠가 다시 강세를 받는 요 사이클은 다시 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는 네. 다시 7,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 다만 그 전까지 얘가 만약에 반등이 온다 싶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되 7,000원에서 5,000원 추가 매수하면 6,000원 정도 되잖아요. 네네. 6,000원에 이 수정된 평단가에 왔을 때 추가 매수한 거 무조건 덜어내셔야 돼요.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네네. 추가 매수를 하는 시점이 온다면 이제 이 추세 전환이 시작되는 지점일 거고 추세 네. 전환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홀딩. 이해하셨죠? 네네. 네. 추가 매수 그다음에 평단가 와서 다시 덜어내고 그걸로 홀딩을 하는데 추세 끝날다 싶다. 또는 이 7,000원 부근, 8,000원 부근이 또 얘 저항 라인이라서 그 부근에서 매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매를 해도 되는 회사인지 싶어서 네. 좀 겁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당장 추가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5,000원 정도 이상 올라왔을 때. 그렇죠. 그러고 네네. 그 5,000원 정도 이상이 올라왔다는 거는요. 콘텐츠가 다시 한번 조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요거를 꼭 그렇게 하셔라는 게 아니라 놔두셔도 됩니다. 예.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예요. 평단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네네. 그걸 빨리 땡기고자 하면 그렇게 하셔라라고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시청자님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이 새해는 꼭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